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온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를 여러분은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6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지만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미 늦어버린 후에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혈압, 여러분께서는 단순히 숫자로만 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머리가 띵하거나 어지러우셨나요? 요즘 들어 유난히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신가요? 혹시 뒷목이 뻐근하고 얼굴이 자주 붉어지시나요? 이런 증상들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6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심장을 지치게 하고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60대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혈압 문제를 안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6살이신 박아무개 씨였습니다. 이분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다고 자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드시지 않으시고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는 모범적인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혈압이 180에 110이었습니다. 이분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무 증상이 없었거든요.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 분처럼 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혈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보낼 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이 압력이 너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심장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마치 낡은 고무호스에 너무 센 물줄기를 계속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호스가 터지듯이 여러분의 혈관도 견디지 못하고 터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혈관이 예전만큼 탄력적이지 않게 되고 혈관벽에 기름기가 쌓이기 시작하며 심장도 젊었을 때만큼 강하게 뛰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변화를 무시하고 젊었을 때처럼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짠 음식을 드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운동을 소홀히 하시면서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상 혈압은 120에 80 미만입니다. 하지만 60대 분들의 경우 130에 85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140에 90을 넘어가면 고혈압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0에 100을 넘어가면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혈압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모르신다면 오늘 당장 측정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동네 약국에서도 쉽게 혈압을 재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2살의 김아무개 씨는 10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약을 자주 거르셨습니다. 증상도 없는데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죠? 저는 이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약을 드시는 이유는 증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심장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십니다. 이분은 지금 너무나 후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혈압은 뇌혈관을 손상시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고
심장을 지치게 만들어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신장을 망가뜨려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눈의 혈관도 손상시켜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년간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혈압 관리는 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약을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적용해서 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짠 것을 드셨나요? 아침에 김치찌개, 점심에 된장찌개, 저녁에 간장게장. 우리나라 음식은 대부분 짭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60대 분들의 평균 섭취량은 10g이 넘습니다. 2배가 넘는 것이죠.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속에 물이 많이 쌓이고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싱겁게 먹으라고 하면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조금씩 줄여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평소보다 10%만 덜 짜게 드세요. 다음 주에는 20%, 그 다음 주에는 30%.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시면 어느새 싱거운 맛에도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 마늘, 생강 같은 양념을 사용하시면 싱겁다는 느낌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보다 몸무게가 얼마나 늘으셨나요? 배가 많이 나오셨나요? 60대가 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찝니다. 하지만 이것이 혈압에는 치명적입니다. 체중이 1kg 줄어들면 혈압은 평균 1에서 2 정도 떨어집니다. 작아 보이지만 5kg만 빼도 혈압을 10 정도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60대에 굶으면서 살을 빼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천천히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씩 건강하게 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시고 간식을 줄이시고 매일 30분씩 걸으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움직이셨나요? 집에만 계시면서 텔레비전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면 혈관이 유연해지고 심장이 강해지며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하지만 격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60대에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거나 달리기를 하시면 오히려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운동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빠르게 걸으시면 됩니다. 빠르게 걷는다는 것은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속도입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혈압이 5에서 10 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걷기가 지루하시다면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자식 걱정,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 60대가 되면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혈압의 가장 큰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이것이 혈압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혈압을 높은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방법은 심호흡입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5분씩만 깊게 숨을 쉬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만 해도 마음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또한 취미 생활을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춤추기,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여러분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루에 조금씩 하시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5번째는 술과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계시나요? 술을 자주 드시나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한 개비를 피우면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올라가고 이것이 30분 정도 지속됩니다. 하루에 한 갑을 피우시면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량의 술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출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60대 분들이 술을 드시면 대부분 과음하시게 되고 이것은 혈압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또한 술은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술을 끊으시는 것이 좋고 정 드시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2번 이하, 한 번에 소주 한 잔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6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여러분, 밤에 잘 주무시나요? 자다가 자주 깨시나요?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것이 혈압을 올립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잠을 설치게 되고 이것이 다시 혈압을 올립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고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시고 편안한 잠옷을 입으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7번째는 규칙적인 혈압 측정입니다. 여러분, 혈압계 하나쯤은 집에 두고 계시나요? 요즘은 3만 원 정도면 좋은 혈압계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규칙적으로 혈압을 재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만 재시면 정확한 혈압을 알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긴장하셔서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백의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집에서는 높은데 병원에서는 정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더 위험합니다. 진짜 고혈압인데 치료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규칙적으로 재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신 후 아침 식사 전에 한 번,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번 재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을 재실 때는 5분 정도 안정을 취하신 후에 재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신 혈압을 수첩에 기록하세요. 이것을 병원에 가실 때 가져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약을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 먹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요.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부작용이 무섭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약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고혈압은 만성질환입니다.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을 드시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필요한 치료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인슐린을 맞는 것,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 안경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혈압약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부작용이 있다 해도 고혈압을 방치했을 때의 위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을 드시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면 나중에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규칙적으로 약을 드시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마음대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9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드셨나요? 혈압에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칼륨이 많은 음식이 좋습니다. 바나나, 토마토, 감자,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것들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통곡물을 드세요. 현미, 귀리, 통밀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흰쌀밥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생선도 좋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는 소금이 너무 많습니다.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소금이 하루 권장량의 2배입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도 줄이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관에 기름기를 쌓이게 만들어 혈압을 올립니다. 10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시나요? 많은 분들이 물을 잘 안 마십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약 2리터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커피나 차 말고 맹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에 한 잔씩, 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 규칙적으로 마시세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귀찮아서 물을 안 마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도 좋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우신가요?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소금을 조금 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 주에는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집에서 혈압을 재기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실수하셨다고 해서, 짠 것을 많이 드셨다고 해서, 운동을 못 하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70살에 혈압 관리를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처음에 이제 와서 뭐 하나요? 이미 늦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득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이분의 혈압은 170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120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75세이신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손주들과 놀아주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삶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60대, 70대, 80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싶으시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으시죠?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행동하셔야 합니다. 혈압 관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친척 어르신들, 이웃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혈압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혈압관리는 평생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혈압을 낮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평생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힘들고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는 것, 심근경색으로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을 겪는 것, 신장이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는 것, 이런 일들을 겪고 싶으신가요? 아니시죠? 그렇다면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60년 넘게 여러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심장이 뛰고 혈액이 흐르고 장기들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위해 뭔가를 해주실 때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다시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심장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6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다는 것입니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들고 고통도 없습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세요. 소금 줄이기,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금주 금연,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혈압 측정, 필요시 약물 치료,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 이 10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60년간 쌓은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께 모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는 항상 여기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병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